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미세리코르디아입니다. 처음 영화 제목을 보고 새로운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생각나는 뜻이 하나도 없고 영화 포스터도 어떤 우거진 숲속에 남자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담아냈기 때문인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뜻을 찾아보니 미세리코르디아는 프랑스어로 자비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찾아봤는데 뜻이 3개나 있죠. 용서, 관용, 자비, 긍휼, 그 다음에 연민, 동정, 그 다음에 저런 야단났군 하느님 맙소사 이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뜻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영화의 제목과 영화 전반의 내용을 읽는데 꽤 많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의미로 귀결되어 생각이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 이는 뒤에서 서술을 하고 우선 영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제레미입니다. 제레미는 친구의 아빠의 부고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는 인물인데 이곳에서 남편을 잃은 친구의 엄마인 마르틴의 집에 어영부영 머물게 됩니다. 뱅상은 아버지를 잃은 제레미의 친구이자 제레미가 자신의 엄마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때 뱅상이 처음 제레미에게 건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방을 배정받은 제레미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며 결혼은 했어? 여자친구는 있어? 얼마나 사귀었어? 야, 이 보드게임 어렸을 때 너 나랑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들을 캐묻게 되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뱅상과 제레미는 제레미가 아직 그 마을에 살았을 때 자주 만나서 놀았을 것이고 아마도 그 보드게임도 같이 했을 것입니다. 뱅상이 제레미를 경계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굳이 보드게임과 그와의 추억을 꺼낸 것으로 보아 제레미에게 캐묻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자면 제레미에게 욕망이 있었던 뱅상은 이 제레미가 자신의 아빠인 장피에르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레미가 자신의 아빠의 옷을 입고 엄마의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을 싫어했고 엄마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도 이 생각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제레미가 장피에르를 열망하고 있고 욕망하고 있는 것을 아는 인물은 뱅상의 엄마이자 그의 아내인 마르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영화가 보여주는데 제레미가 앨범을 보면서 장피에르를 그리워하는 듯이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정말 빤히 쳐다보게 되는데 그 씬에서 마르틴이 자신의 남편을 사랑했냐며 직접적으로 물어봤고 제레미는 그렇다며 긍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르틴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갑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마르틴의 행동은 제레미에 대한 욕망에서 온 것 같은데 마르틴의 행동은 제레미의 아내 혹은 유사 엄마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자면 제레미가 그 집에 머물게 된 것 그리고 장피에르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도 마르틴 때문이죠. 그러면 마르틴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제레미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를 욕망해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한 마르틴과 제레미는 어느 정도의 유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한 아이돌을 같이 파는 그런 덕후들끼리 유대감이 있잖아요. 물론 이거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유대감을 느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레미로 하여금 장피에르의 옷을 입히고 그의 역할을 준 것입니다. 마지막에 시체 유기를 하는 제레미를 찾아내고 장피에르의 옷을 입은 제레미와 함께 침대에서 자는 것은 마르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녀의 계략, 즉 제레미를 새로운 남편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제레미는 마을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마을이 작기 때문에 오요한 마을에서 감시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도 그들을 엿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는데 제레미를
감시를 하고 마을의 왕충제 혹은 중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 신부님인 필리프입니다. 필리프는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영화 초반에 숲에서 버섯을 따는 제레미와 간간히 마주치다가 제레미와 뱅상이 약간 몸으로 티격태격 이게 싸우는 건지 친구끼리 장난치는 건지 모를 때도 필리프가 나서게 되고 제레미가 뱅상을 죽이는 그 장면도 아마도 필리프는 목격을 했을 것이고 그 뒤에 제레미와 만나는 빈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위기에 처하면 그를 구해주고 죄책감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를 말리는 등 본격적으로 제레미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필리프는 제레미의 살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레미를 욕망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줍니다. 알리바이를 도와주고 결정적일 때는 자신의 욕망을 한껏 드러낸 채 경찰을 쫓아버리죠. 그리고 시체 유기도 도와줍니다. 물론 그 시체와 단둘이 있고 싶다면서 끝까지 함께하지는 않지만 이 이후로 시체와 뭘 하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지만 모두가 예상하는 그런 걸 하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욕망을 가장 원초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필리프는 신부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제레미를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지 적재적소에 제레미를 도와주게 되는데 특히 제레미와 버섯을 따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버섯은 당연히 성기의 은유이죠. 즉 욕망에 대해서 바구니채로 들고 다니며 수집을 하고 그것을 뱅상과 제레미에게 보여주며 그대로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필리프와 마르틴의 차이를 보고 싶은데 제레미를 어떻게 욕망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틴은 앞서서 말했듯이 죽은 자신의 남편의 자리를 대신하는 인물 혹은 같은 사람을 좋아했으니 아는 그 유대감이 있는 인물로 그를 여기지만 필리프는 결정적인 순간에 제레미를 도와줄 때 옷을 다 벗으라고 말을 하며 제레미 그 자체를 욕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영화는 욕망들이 뒤섞여서 여기저기에 튀어나오게 보여줍니다. 마치 비가 내리면 여기저기에 튀어나오는 버섯들처럼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제레미가 찾아간 왈테르는 어떤 인물일까요? 왈테르는 장피에르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옷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앞서서 제레미는 자신이 연모한 장피에르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르틴 옆에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제레미는 작중에서 장피에르의 옷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왈테르의 옷도 입게 되는데 왈테르는 제레미, 뱅상과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지낸 친구입니다. 그를 제레미가 만나러 가서 술을 마시는 씬이 있는데 그것을 보다 보면 굉장히 기시감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뱅상이 제레미에게 물어봤던 것을 제레미가 왈테르에게 그대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기시감인데 뱅상이 제레미에게 캐묵은 욕망이 있어서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제레미도 왈테르에게 욕망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죠. 이조차 영화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저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제레미가 왈테르의 옷을 입고 그를 유혹했기 때문인데요. 술에 취했다라고 해도 제레미의 행동은 그 누가 봐도 왈테르를 유혹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왈테르에게 쫓겨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왈테르는 과도한 대응을 하게 되죠. 총을 쏘게 되는 것인데 근데 또 제레미가 찾아와서 같이 술 마시자고 할 때는 그를 받아들이고 총 쏜 것을 사과를 하면서 그렇게 또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왈테르는 제레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의외로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레미는 장페르가 죽고 그가 생전에 운영하던 빵집 인수에 대해서 왈테르에게 말했습니다. 이 대화는 뱅상과도 했지만 뱅상은 이를 반대했고 왈테르는 이를 찬성합니다. 왈테르는 제레미가 이 마을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빵집을 제레미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마르틴이죠. 마르틴이 제레미를 욕망하는 것으로 보아 왈테르도 제레미를 싫지 않게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레미가 풀악셀을 밟아서 온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혹은 자신이 꽁꽁 숨긴 내면의 욕망을 들킨 기분이어서 급발진을 해서 과도하게 제레미를 쫓아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영화는 욕망이 뒤엉켜서 굴러가는 그
그런 순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 때는 그 욕망을 어두운 숲에 숨기거나 혹은 옷으로 표현을 하면서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배경이 되는 마을은 숲이 가까이 있고 상당수의 사람이 버섯을 따러 들어갑니다. 이 버섯은 커플도 따고 필리프도 따고, 제레미는 따려고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제레미는 버섯을 숲에서 찾지 못하다가 뱅상을 돌로 찍어서 죽인 다음에야 숲에서 버섯을 찾는 인물입니다. 그 버섯은 뱅상 위에 피어오른 버섯이었죠. 그리고 이 버섯은 사실 제레미가 찾던 그 버섯의 종류는 아니었지만, 시체 위에 버섯이 그렇게 많으면 사람들이 찾게 되고 따다가 들킬 수도 있으니까 그 버섯을 따다가 먹은 것이죠. 버섯은 뱅상을 먹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굉장히 귀괴하고 불쾌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서 여담이긴 한데 떠오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한니발인데 거기에서 에피소드 1이었나 2에 시체에 버섯을 기르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람에게서 자라난 버섯은 제레미의 욕망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욕망 그 자체를 보여주는 매개가 됩니다. 이쯤 돼서 제가 생각 끝에 미세리코르디아가 의미하는 바의 귀결을 말하자면, 저는 세 번째 뜻인 야단나콘 하느님 맙소사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자비로 해석하는 게 주론이겠지만 이 모든 욕망의 활극을 보고 나서 저의 감상은 세 번째에 좀 더 가까웠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축축한 숲을 거닐면서 버섯을 찾았고 살인을 은폐했으며 이제 그 마을에서 눌러붙어서 살아갈 제레미, 그런 제레미의 곁에서 아마도 평생 떠돌면서 그를 욕망할 필리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략이 성공한 마르틴, 숲에 가려면 반드시 지나서 가야 하는 왈테르의 집, 이 모든 것들을 이끌면서 다닐 제레미의 덕지덕지 붙을 습한 욕망들을 생각하니 역시 자비보다는 야단답군 맙소사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만에 만난 골 때리는 영화인 미세리코르디아에 대한 한 줄 평은 숲속을 거닐면서 드러나는 욕망과 그것에 따라붙는 습한 버섯들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주인장은 구독과 댓글 모두 좋아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